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0 시리즈 보면 또 미모지를 이용해서 그런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IT 리더 흥신소 리더입니다. 오늘의 의뢰 내용은 맥북 에어가 대학생 노트북으로 정말 쓸만한지 알려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맥북 에어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맥북 에어의 첫 번째 매력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은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노트북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뭐 그램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의 노트북, 뭐 레노버 여러 가지 일단 운영 체제를 떠나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는 맥북 에어의 디자인에 점수를 더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뻐요. 카페에서 딱 꺼냈을 때 그런 매력, 그리고 학교에서도 딱 꺼냈을 때 그런 감성, 그런 걸 따졌을 때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현재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베젤이 더 얇아졌죠.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세련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분들에게 맥북 에어는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대학생의 풋풋함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맥북 에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매력은 저는 스마트폰과 똑같은 사용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랙패드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스마트폰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설치하는 것도 똑같이 앱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기도 하고요. 삭제하는 방식도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앱 화면을 보는 것도 싹 하면은 이렇게 앱 화면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냥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어요. 노트북인데 노트북 같지 않은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스크롤하고 그리고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북 에어의 편한 컨트롤은 노트북에서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맥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만 사용하다 보니까 맥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배워보면은 이 맥은 정말 쉽습니다. 맥도 똑같아요.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아이폰 넘어가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을 쓰다가 이 맥을 넘어갔을 때 어색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또 컨트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컨트롤하는 건 다 비슷하고요. 오히려 더 빠릿빠릿한 그런 속도와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맥북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이상한 사이트, 그 이상한 광고에 현혹만 되지 않으신다면 얘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도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맥을 사용하면서 옛날에 V3라든지 네이버 백신 이런 거 사용했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정말 편합니다. 업데이트 나오면 업데이트 하면 되고요. 안전하게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맥북 에어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맥북 에어의 또 최대 장점은 1년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어떤 새 옷이냐면 안에 O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재작년에 하이시에라에서 작년에 모하비로 또 업데이트가 됐죠. 내년에 또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는데 매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정말 이 맥북을 새로 만나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새로움을 주고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이 맥북이 주는 그런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맥북 에어도 가장 심플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하고 안정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배터리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영상도 제가 렌더링 해봤는데 영상을 돌리면 이제 배터리 타임이 짧아져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용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인터넷을 보고 영화를 보고 할 때는 거의 이제 얘네들이 제시하는 12시간의 사용 시간을 충족할 만큼 여유로운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매력적이냐면은 뭐 경쟁사 모델 보면은 뭐 24시간 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뭐 30 몇 시간 간다고 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게 그 제품들을 우리가 썼을 때 정말 30시간을 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 테스트 조건 보면은 밝기를 거의 뭐 최소화하고 와이파이 끄고 정말 그냥 극한에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맥북의 테스트 환경은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밝기와 와이파이 가동하고 이런 부분들로 체크해서 12시간이 갔으니까 좀 더 신뢰감 있는 그런 사용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봐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런 부분도 경쟁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맥북 에어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애플 생태계는 서로 유기적인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로 사진을 찍고 PC로 보낼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다운을 닫아가지고 아니면 USB로 연결해가지고 뭐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자료를 옮기는데, 이 애플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어드랍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찍고 에어드랍 기능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자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필요해 할 때 정말 그냥 사진 찍고 에어드랍으로 바로 옮겨가지고 사용하거나 영상을 찍고 에어드랍으로 바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또 모하비에서는 반대로 노트북에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 같은 거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게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 유기적인 연동성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생태계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페이스타임 이런 것도 활용하잖아요. 이 맥북 에어에서도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 맥북 에어를 사용할 때는 아이폰으로 별다른 컨트롤 하지 않아요. 여기서 메시지 온 게 여기서도 메시지 되고 여기서 메시지 보내는 게 다 자기가 사용하는 기기에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노트북도 그런 부분들 지원하긴 하는데 맥 생태계 안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 맥북으로 페이스타임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화상통화를 그냥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0 시리즈 보면 또 미모지를 이용해서 그런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맥북 에어는 조금 더 유니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맥북 에어가 호환성이 떨어지지 않냐. 맞아요. 맥북은 약간 우리나라 환경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기능들도 다 이제 맥북 에어에서 원활하게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키노트라든지 그리고 페이지 뛰어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좋아요. 이 키노트를 활용해보면 정말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파일 공유가 안 될 것 같아 하는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맥북에서도 다 돼요. 그리고 뭐 금융 서비스도 이제 지원되는 곳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는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굳이 이 노트북에서 하지 않더라도 뭐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있어요. 정부 기관에 그런 예를 들어서 세금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받을 때는 그때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거 사용하면서 저는 전혀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인터넷 쇼핑도 아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하나가 있죠. 게임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얘는 게임용이 아니에요. 맥북 에어는 한마디로 약간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어떻게 보면 윈도우 노트북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휴대하기 편하면서 그리고 세련된 매력 그리고 좀 더 편한 사용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빨라요. 윈도우 노트북 쓰다가 맥 한번 써보세요. 맥북 에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맥북 에어도 정말 빠릿빠릿한 성능을 보여줘요.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는 맥북 프로나 얘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렌더링을 할 때 4K 영상 같은 거 렌더링 하려고 하면은 얘는 아무래도 CPU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맥북 에어 고민 해결되셨나요? 정말 대학생이라면 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노트북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의뢰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